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4분기 쓸어담을 준비하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100%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찾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우리가 노려봐야 될 만한 자리들은 노려보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에 베팅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잘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공략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 있죠.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고 해서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을 통해서 정리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해당 자료집 얻어가시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3분기에는 분할 매도를 하고 우리가 4분기 뭐 전량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3분기에는 분할 매도 정도를 하면서 현금을 좀 일부 가져왔다가 4분기에 우리가 매수를 다시 재매수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과거부터 계속해서 드려왔고요. 가장 고점은 한 내년 1분기쯤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강력한 내년 1분기까지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설명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늦게 보신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왜 하필 3분기 지금 현 시점이라도 분할 매도를 일부 해야 되는지 왜 하필 4분기가 눌림목 타이밍인지 정리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나왔던 뉴스죠. 트럼프의 본격적인 자국의 기업을 애정하는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의 인텔 살리기가 시작된 건데요. 인텔이라는 기업은 누구냐면 뭐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삼성전자의 경쟁사입니다. 이 기업이 살면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기업이 이대로 무너져야 되거든요. 최근 인텔은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그나마 미국의 보조금으로 뭐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그것마저도 실패한 상황이죠. 현재 미국에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SMC. 이게 대만 기업이죠. 미국 본토에도 공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미국 본토에 지금 이제 공장이 있지만 역시나 한국 기업이고요. 세 번째가 인텔입니다. 인텔은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의 공장을 지금 역시나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인텔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TSMC를 설득해서 인텔 51% 비중 지분 그리고 대만 지금 현재 49%로 해서 합작사를 세우면 우리가 관세를 봐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TSMC를 꼬셨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함정이죠. 기술력은 우리한테 다 주고 너네 이익은 나눠줄 테니까 기술력한테 우리한테 다 넘겨줘라는 사실 분위기였거든요. 네, TSMC가 결국 거부했습니다. TSMC는 완벽한 사기업이라기보다는 이 대만의 공기업이라 사실상 보시면 되겠죠. 공기업이 이제 지분을 최대 주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결렬되었죠. 이렇게 어떻게든 인텔을 살리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것마저도 실패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분을 지금 현재 국가가 소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나 반도체 생산까지도 본토에서 생산하려고 현재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려놓으면 지금 당장에 TSMC가 거부했지만
나중에 TSMC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꺼트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이걸 살려놓는다고 해서 인텔이 바로 살아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살려놓으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인텔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최근에 트럼프가 거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면제 조건으로 투자 확대를 요구하거나 인텔과 계약을 강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인텔이 기술력을 인정 못 받으니까 수주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텔 밀어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수주를 얻은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최근 애플한테 수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미국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트럼프가 자꾸 압박하고 협박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정도는 내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TSMC가 지금 공장 지어놓은 거 놀지 않잖아요. TSMC한테 만들고 싶지만 사실 지금 당장 TSMC의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택인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사실상 억지로 선택했다고 봅니다. 애플이 삼성한테 맡기고 싶겠습니까? 이미지 센서라도 그죠? 맡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쟁자인 삼성전자의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몰아주기 해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얻었는데 이제 인텔이 살아나게 되면 인텔 몰아주기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따라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어느 정도 기술력만 차오르면 언제든지 인텔한테 몰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인텔 인공호흡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인텔 겨우 일단 뭐 살려놓기, 숨 붙여놓기 이것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일단 불편한 것 하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야 뭐 큰 생각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국계 투자사들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의 매력도가 꽤나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급락 요거까지는 아닐 수 있으나 조심해야 될 만한 요소가 지금 당장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꽤나 반영될 거라고 보여져서 당분간 이 3분기 안쪽으로 반영이 되겠죠. 9월달 안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 해외에 다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18년도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의 근거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호한다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는 심지어는 100%에서 200%, 기본적으로 100%를 부과하고 최대 나중에는 200%에서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비슷한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트럼프가 제약바이오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약가격에 대한 관세를 200%, 300% 올릴 것이라는 협박을 했거든요. 그런 이 맥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미국의 이 여건상 사실 약가 인하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탄탄한 구조로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어서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좀 다르죠. 결국 이 약들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국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다 이제 해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가차없이 관세를 가할 만한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이제 너네가 가장 유리하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받아내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가 0%라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관세는 일부는 가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남겨놓게 되면서 다 같이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대만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드렸죠. 지난해 기준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20%, 약 90조 원으로 가장 높은 수출 품목의 업종에서 가장 높은 수출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한국의 경제에 타격이겠죠, 그죠? 심지어 그래 게다가 이걸 미국에 생산하는 것 자체도 아직 풀가동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출하는 물량 자체도 그대로 관세를 때려맞으면서 국가적 손실을 그대로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에도 이제 영업이익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결국 앞서 설명드렸던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보다 반도체 좀 심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사실 협박성이 좀 보여요. 항상 트럼프는 이렇게 과한 이야기를 했다가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기업은 좀 봐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공포감이 3분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공포감의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다가 별거 아니네라고 하면서 다시 반등할 수는 있어도 일단 단기적인 눌림목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저는 3분기에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꽤나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트럼프의 관세 변덕이요, 반도체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한국 전체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의 코스피 증시 자체가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상한 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상과 다른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5% 관세를 내기로 한 건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몇 가지 품목에서는 50% 관세까지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지난 근데 요정 50%까지 했는데 우리는 생각하면 철강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세를 가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무역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이 미국이 말 바꾸기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확장법 지금 현재 232조를 근거로 전에 봤던 거죠.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부과할 철강 알루미늄 파생산품 407종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우리가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들어간 제품, 사용된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사용된 제품에도 원재료의 몇 퍼센트를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했는지를 계산해서 그에 따른 관세를 50% 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에 철강이 만약에 30% 사용됐다고 하면 그 30% 철강 비용에 대해서 50% 철강 관세를 부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사실상 우리는 실효 관세율이 15% 정도, 정말 높아봤자 17%, 18%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30% 전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내기 싫었던 상호관세, 처음에 발표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상호관세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은 거예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크냐, 가전제품, 삼성전자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의 철강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죠? 이런 피해갈 수 없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제 트럼프는 앞서서 똑같은 이유로 반도체도 규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도체도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에도 똑같이 또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철강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앞서 반도체에도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품목들은 죄다 추가 관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벗기우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내 수출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릴 게 꺾이기 시작한 한국의 무역 수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역 수지가 뭐냐, 간단히 말해서는 흑자가 났냐 적자가 났냐입니다. 한 국가에는 수입과 수출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달에 흑자냐 적자냐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지금 이제 2025년도 잠깐 지금 1월 달에 적자가 잠깐 났었죠. 그 이후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했었는데요. 6월 달까지는 흑자의 폭이 커졌습니다. 왜? 이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관세 부과되기 전 물품을 받기 위해서 수출 수입, 특히나 이게 수입하는 국가들, 한국의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 기업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흑자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현재 7월 달부터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면 왜 그럼 7월 달이 아니야 6월 달부터 했냐라고 하면 6월 달에 수출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선박을 타고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도착할 때 통관되면서 사실 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타이밍을 재보면 딱 관세 부과 전후로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현재 흐름인데 지금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미 8월 달 10일까지도 무역 수지 12억 달러 적자를 좀 기록했고요. 저번 달 대비해서도 역시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미국 수출이 14.2%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가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도 무너지고 현재 반도체 그리고 뭐 이런 전체 산업계 전체적인 과한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겪었던 그 완전한 지금 이제 파산 위기 엄청난 다 같이 파산하자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경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위기, 한국 증시 자체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점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유동성 이야기와 함께 드려왔었는데 특히나 이런 이유가 최근에도 생겨났기 때문에 3분기에는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매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결론을 지어보면 삼성전자의 경쟁자 부활과 인텔의 부활과 영업이익 감소, 관세로 인한 감소 가능성의 성장 둔화가 일부 예상이 되고요. 한국 경제 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눌림목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도 증시에 그렇게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매기는 정책들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겹악재가 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3분기에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비교적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9월 이후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한국도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래서야 좀 나아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도 죄다 4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HBM4, 테슬라, 애플, 파운드리 생산 시작 기대감 이런 것들 다 4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 엑시노스가 성공해야 삼성전자의 2나노가 성공했다는 얘기고 그래야지 테슬라 애플 걸 제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 호재가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현재 시점엔 좀 조심해보고 3월 3분기부터 4분기 사이 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서 매수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쭉 적어놨으니까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시가 눌림목이 나오면 삼성전자 이외에도 살만한 종목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제가 하반기 대시상승 자료집에 정리해서 만들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지금 현재 주식 전략실이라고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재진의 주식 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눠드리고 있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100% 무료로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안심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이재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가장 중요한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의 공지글 세 번째 클릭해 보시면 대세 상승 자료집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점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도 무료 입장 가능하게 열어놨으니까 해당 카톡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고 시장의 아침 시황에 시황글 그리고 주요 정보들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급등했는지도 정리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